지난밤 한 번의 키스. 그 짧은 순간이 열이와 강철의 13년 원망을 녹여내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닿는 그 순간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찢어놓으려 합니다. 팔척귀의 검은 기운은 점점 다가오고 풍산과 김봉인의 계략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약한 지점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진짜 비극은 바로 서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귀궁시파 예고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으로 눌러주세요. 다음날 이른 아침 열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섭니다. 어젯밤 별빛 아래에서 나눈 짧은 입맞춤은 아직도 그녀의 뺨에 미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출근길에서 마주친 강철.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열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강철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 순간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둘이 또 마주쳤네? 영금은 활짝 웃으며 쟁반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강철아, 열이 잘 챙겨야지. 어제 얼마나 위험했는데? 이젠 꼭 붙어 다녀야 한다. 알았지? 그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열이는 조용히 시선을 내립니다. 영금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따 잘 어울리네. 그 말 한마디가 둘의 마음을 더 어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분명 어제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열이는 이제 강철을 볼 때 분노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열이와 강철이 머무는 집에 가섭 스님과 노스님이 찾아옵니다. 스님은 열이에게 작은 천보자기를 건넵니다. 이걸 몸에 지니십시오. 귀신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을 띠는 경귀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의 효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팔척귀는 물론 강철도 이 돌 곁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열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이제야 강철을 믿고 따르려는 순간이었는데 다시 그를 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넙덕의 죽음은 강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죽인 건 풍산이 조종한 팔척귀였습니다. 열이는 침묵합니다. 그녀가 지난 13년간 강철을 증오해왔던 시간이 허공에 흩날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강철은 그런 열이에게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경귀석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열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내가 날 미워하던 그 시간이 내겐 널 지킬 이유가 되었어. 그의 속마음은 말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바람 속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궁으로 출근한 열이는 한 하인의 안내를 받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따로 전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열이는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하인이 이끄는 길은 점점 궁의 안쪽 사람이 드문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인은 열이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경귀석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곧장 왕 이정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열이가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이 말을 꺼내기도 전 강철은 날카롭게 말을 뱉습니다. 내가 만든 궁이 이 꼴이야. 내가 감히 열이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말했잖아. 그녀를 지키는 건 나라고. 왕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의 눈빛은 그 어떤 맹수보다도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다시 이무기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그는 봉인을 풀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본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철의 마음속 갈등은 거세집니다. 그는 마당에 홀로 선 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달빛이 어스름하게 번진 하늘 아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슬펐습니다. 이젠 숨을 수도 없겠구나. 그는 속삭입니다. 이무기의 힘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더 이상 열이를 지킬 수 없다는 공포는 그를 끝없이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납치당한 지금 다시 봉인을 풀어야만 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다시 푸른 비늘이 떠오릅니다. 숨겨왔던 본성이 다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이무기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널 위해서라면 인간이 아니어도 괜찮아. 한편 열이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어느 이름 모를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문도 없고 바깥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 손목에는 얇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고 몸은 기운이 빠져나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강철아, 오지마.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이 닿을 리 없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이는 풍산의 사람. 평범한 궁인 행세를 하며 그녀를 궁 안에서 빼돌린 자는 풍산의 부하 중 가장 잔혹한 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열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경귀석이 있습니다.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귀석을 조심스레 집어듭니다. 적어도 널 쓰러뜨릴 수는 있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밖에서는 아직 아무도 여리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모든 궁인을 소환하라 명령하고 자신의 실력 이용하여 여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 움직임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이무기의 혼을 품은 수호신으로서 그녀를 구하러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여리가 갇힌 방의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진동이 느껴졌고 기류가 흔들렸으며 그녀는 속으로 외칩니다. 왔구나 강철. 귀궁의 어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을 찢고 들어올 단 하나의 빛, 그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각 풍사는 영상대감 김봉인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녀만 제거되면 팔척귀는 완전한 형태로 깨어날 겁니다. 김봉인은 부채를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이라는 이무기 놈도 봉인 속에 갇혔겠다. 이제 걱정할 일은 없겠지. 하지만 풍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자 그렇게 쉽게 당할 자가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완전히 되살아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한다. 김봉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무당년을 없애라. 이번엔 반드시. 그날 밤 궁의 북쪽 담장 아래 강철은 미세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여리의 경규석과 맞닿았던 흔적이 기류를 따라 그에게 닿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여리야, 기다려라.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면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무기의 본성을 전부 꺼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그였기에. 그리고 멀리 어둠 속 감옥 같은 방 안에서 여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꼭 와줘 강철아. 이제 두 사람은 운명의 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모든 진실은 드러나고 숨겨진 악의 손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귀궁10화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정은 혼자 궁의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궁중의 혼란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건만 그 무엇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그의 손엔 여리에게 받은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슴 깊이 품었던 것,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하인의 모습으로 접근한 그림자가 그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귀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궁 안의 탐욕이 모든 걸 불러온 것이지요. 그 말에 이정은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열립니다. 여리는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강철은 다시 이무기로서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 이정은 그 책임의 무게를 끝내 견딜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결정될 귀궁10화 본방송을 기대해 주세요.